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수줍은 관종, 노래 만들고 노래 부르기 좋아하는 데이브니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페이스북, 인스타에서 데이브니어 검색해주세요. 연애 지상주의자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각종 대학 교수님들 코스프레 김선생입니다. 네. 저는 바이엔슈테판을 살아가는 영화 만드는 게 꿈인 김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보고 듣자 시간인데. 아니, 영화 코스프레. 왜 우리가 나왔어? 우리가 해? 사실 이번 주 제주도 방송 때문에 다 꼬였어요. 그렇죠. 원래는 저희가 이제 일요일 날 저녁에 뭐 영화 관련된 걸 쭉 이제 3편을 녹음을 하거든요. 네. 공개 방송 때문에 뭐 주주총회를 녹음하게 되고 추천 영화를 하게 되는데 물리적으로 제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들어가서 자고 막 이러면서 모든 게 다 꼬여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런 거죠, 뭐. 그럼 내가 약간 게시판에 그런 사람이 많잖아. 배 감독이랑 김 선생 목소리 비슷하다고. 비슷하다고. 배 감독 흉내를 내볼까? 이야. 자, 그래서 댓글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여행은 인생이다 님께서 클린트 이스트우드 형아가 감독한 영화를 좋아하신대요. 예전 영화지만 케빈 코스트너, 클린트 이스트우드 주연의 퍼펙트 월드에 대한 스토리를 기어가들 때 듣고 싶네요. 김프로님, 이 팟캐 영화 팟캐 맞죠? 그래서 보내주셨어요. 맞습니다. 저 퍼펙트 월드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요? 네, 난 안 봤어. 재밌어요? 그 케빈 코스트너의 리즈 시절을 볼 수 있죠. 팽팽합니다. NS,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NSWER. 전 솔직히 추천 영화가 제일 재밌네요. 개봉작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맞춰 영화 보는 게 큰일이라 예고편도 안 보고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 저로서는 너무 많은 정보를 받는 것 같아 잘 안 듣는데, 제가 봤던 영화, 추천 영화에서 다뤄주셔서 재미나게 듣고 있어요. 특히 이번 레미제라블 공감 300%. 네. 이번 주에 추천 영화는 저희가 주성치 특집으로 우와, 편집하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주성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좋아하실 텐데 반응이 어떨지 좀 궁금해요. 야, 제가 녹음하는 거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참여는 안 하고 김 선생 정말 말 잘하더라. 그런 얘기를 대학교 때부터 계속 했다니까요, 저한테. 그쵸. 전 귀등으로 듣고. 네. 자, 로신한테 원님. 시네마스타 때부터 즐겁게 잘 듣고 있어요. 작은 영화 소개해 주셔서 이것저것 찾아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그건 너무나 아쉽네요. 나, 다니엘 블레이크, 넉터널 애니멀스, 카페 소사이어티, 나는 부정하다, 히든 피겨스 등등 좋은 영화들 많이 알게 되었는데 어쨌든 언제나 응원하고 앞으로도 좋은 영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효진 아빠님께서 9월 30일 제주행표 끊으셨다고. 청담 민사님도 9월 마지막 주 주말은 추석 장기 휴일이 시작되는 주라. 그러니까. 휴가 내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혼자 가서 하세요. 네. 공개방송. 저의 애드립에 그렇게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김프로쇼 원데이, 투데이 듣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아마추어처럼. 효진 아빠 어떻게 할 거야? 효진 아빠님, 캔슬 하십시오. 뭘 그냥 혼자 가시면 되지 뭐. 네. 네. 우리 러블리 듀드님. 네, 여러분. 영화는 우리를 배신할 때가 있어도 메가박스의 통징어는 배신 절대 안 해요. 저도 통징어 먹으러 이따 메가박스 갈 예정입니다. 통징어는 사랑입니다 하셨네요. 요건 우리 황대리가 있어야 그러니까 거기 설명을 해줄 텐데. 그렇지. 그렇죠. 이 메뉴의 특성과 이런 걸 얘기할 텐데. 제가 CGV밖에 안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로사투님. 오랜만이시네요. 네. 게시판 맥락상 아마 그랬나봐요. 누가 먼저 듣기 시작했나 자랑하는 시간 같아요. 그럼 저는 푸푸그그 시절, 무려 푸푸그그 시절에 간장 2종지 듣고 완전 감동을 듣기 시작했다. 명곡이죠. 데이브니어의 명곡. 진짜 네. 완전 초창기부터 들으신 거예요. 네. 이게 시즌 1의 두 번째 방송이잖아요. 맞습니다. 심지어 푸푸그그라는 팟캐스트가 따로 있었어. 그러니까. 그 팟캐스트의 두 번째. 거 하다가 이제 바로 합병했죠. 그렇죠. 망해가지고. 하여튼 점점 더 사람 노래가 망한 건 아니잖아. 그치. 푸푸그그가 망한 거지. 푸푸그그 그 팟캐스트가 망했죠. 그쵸. 네. 그래요. 김프로쇼 시즌 1에서는 그래도 푸푸그가 얼마나 견인을 했는데. 그렇죠. 그 망해가지고 합병을 해서 그 김프로쇼 안에서는 뭐 푸푸그가 당연한 인기가 많았죠. 그럼 내가 노래가 망한 건 아니라니까. 그렇죠. 네. 네. 자, 하여튼 뭐 싱어송라이터 데이브니어와 멋진 황대리님을 많이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퀸메이커님께서 그 게임하는 사람으로 너무 묶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 조금 불편하셨다 이렇게 달아주셨는데요. 제가 게임을 안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좀 표현을 좀 부주의하게 한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그 당신이었지. 맨날 그 그래픽 보고 현란하고 막 이거 뭐 게임하는 사람이 좋아하겠네 이렇게. 제가 게임을 안 해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요. 제 천박한 소양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크게 개념치 마시고 게임하는 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폭이 넓은데. 그렇지. 게임의 종류에도 뭐 다양한 그렇죠. 게임이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몰라서 미천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마음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그러면 저희 또 핵심 코너, 메인 코너, 김엄마가 와도 양보하지 않는 바로 그 코너, 선물 폭탄 코너, 술친금 한 박스. 요분 약간 이름에 해석이 분분했는데 권자, 용자까지는 확실한데 의냐, 왜냐, 네. 그이냐를 네. 놓고 가장 높은 해석은 권용의님이다. 그래서 우리 권용님 만약에 아니면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술친금 한 박스 또 한 분 받으신 임진성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이버 5월인의 선크림에 애터미 선크림 받으실 분은 아름다우시죠. 재즈미엄님. 아름다우시죠. 예. 그렇죠. 김 선생의 마음을 흔들어 두셨던 재즈미엄님께 저의 진정성 어린 멘트였다며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어. 자, 우리 소연아범님의 술친금과 또 제주 하얀언덕 펜션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광고 듣고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자기 왜 그래? 김 풀어. 나 그 배준현 풀게. 안 돼. 인지 다 끝이야. 김프로, 배준현, 황인지. 세 남자의 유쾌한 영화 잡담. 미라 보고 듣자. 네, 보고 듣자. 미라편. 네. 김프로는 지금 화장실에서 이발을 닦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시간 새벽 3시 45분. 3시 45분. 네, 김프로는 진짜 되게 특이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고 다시 잔대. 그래서 양치질을 하러 갔습니다. 네. 야, 정말? 어? 네. 뭐 자기가 알아서 편집하겠지 뭐. 편집하겠지. 편집은 김프로가 한 거니까요. 언제나 편집은 김프로가 한다. 네. 이런 컨셉 되게 편한, 이게 황대리 쇼의 간단한 소회를 얘기하자면. 네. 되게, 어떠셨어요? 되게 편하네요. 편해요. 그러니까 말을 짧게 해도 되고. 그래. 뭐 길게 주저주저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 가로만 툭툭 딱 하놓으면 알아서 얘기하고. 굉장히 편하네요. 김프로가 그러니까 편하겠다 뭐 이런 함인가? 네. 거저 먹고 있었던 게 아닌가. 네. 뭐 이런. 아무튼 네. 미라 보고 듣자 편. 네. 시작할 텐데요. 줄거리 요약을. 네. 일단 죽겠고 딴소리 할까요? 그래. 준비해온 거 딱 적어온 게 있어요. 우리가 준비해온 게. 네. 나 공개 녹화할 때 이거까지 할 줄 알았어. 아, 그래서 좀 많이 준비했구나. 사람이 앞에 있는데 그냥 이거 한 줄 써놓고 그냥 이빨 털 수는 없잖아. 안 털릴 수가 있으니까 이빨을. 그렇지. 뭐 하여튼 미라인데 뭐 그냥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긴 했는데. 네. 딱히 기억나는 건 없고. 딱히 뭘 재밌다는 걸 못 느끼겠다. 딱히 재밌다는 걸 못 느끼겠다. 그냥 뭐 시간은 잘 가는데 그래서 딱히 뭘 좋다고 꼽을 게 별로 없는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제육덮밥 같은 거? 아, 그러니까 그냥 딱히 눈에 띄는 장면은 없이 그냥 무난하게 그냥 봤다. 뭐 누구나 제육덮밥 할 수 있잖아요. 제육덮밥에 기대치가 있는데 어디 가나 그 기대치는 다 만족시켜 주는데 이게 진미 식당에 그 낙원상가 밑에는 거기 뭐죠? 일미. 일미 식당에 제육덮밥 같지는 않았다. 그 정도 소외다. 뭐 그 정도? 그 나랑 조금 다르네. 뭔데? 저는 굉장히 짜증나는 포인트가 뒤에 몰려 있었거든요. 뭐 그렇게 막 특출나게 좋은 장면이 없었다. 그냥 무난하게 봤다는 게 황대리 평이라면 저는 뭐 괜찮을 수 있었는데 뒤에 완전 다 잡쳤다. 또 기대를 했구만. 또 앞에 기대를 했어. 아니야, 이건 기대를 한 것도 아니야. 사실 저는 깜짝깜짝 놀래키는 영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그냥 봤어요. 네. 잘 만들었네. 특히 그 비행기 추락씬 같은 경우는. 그건 재밌더라. 어떻게 찍은 거야? 도대체 굉장히 잘 찍었거든. 맞아. 그게 탐령이 했으니까 형이 또 비행기 문 열어놓고 달렸나?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정말 엄청난 스케일과 그리고 앞부분 좀 이제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미이라를 처음 발견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때 박사가 이렇게 좀 그런 대사들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키고 있는 제사장 6명의 어떤 동상들이 밖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안을 보고 있다. 안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서 얘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바깥 세계에 못 나가도록 얘를 감시하고 있는 거다. 그건 산뜻했어. 이건 묘지가 아니라 감옥이다. 뭐 이런 분위기는 굉장히 잘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딱 그 지점인데 그 지점이 좋을 뻔하다고 전 말았거든요. 왜냐면 그러고 나서 끊잖아, 총을 쏴가지고. 톰이. 너무 어이가 없잖아. 그래. 이 톰이 좀 망친 경향이 있어요. 뭐 어이가 없잖아. 사실 근데 그게 이제 닉이라는 캐릭터가 어떤
그러니까 왜 전통적으로 롤플레잉 게임이나 아니면 이제 옛날 뭐 RPG 전통의 어떤 세계관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도둑이라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thief. 마지막에도 thief 이렇게 하면서 막 이게 그러니까 그 캐릭터를 좀 살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닉이 나중에 이제 이 다크 유니버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어떤 캐릭터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좀도둑 역할. 그러니까 호빗에서도 호빗 쪽의 빌보가 간달프에게 이 선택을 받아가지고, 뭐, 용 스마워그를 물리치는 거기 난쟁이들을 도와주러 가게 되는 이유가, 호빗은 사람의 우리의 눈에 안 띄게 몰래 어딘가에 스며들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반지의 제왕 책에 처음에도 보면 호빗 쪽을 설명할 때, 얘가 어디 있었는지도 모르게 난쟁이는 눈에 띄는데 호빗들은 눈에 띄지 않게 해서 좀도둑으로서의 전통적인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RPG 구성원 파티원에서 좀도둑 롤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캐릭터로 호빗 설정을 하는 것처럼 이 닉이란 캐릭터도 민첩하고 잔머리 잘 돌아가고 뭐 잘 훔쳐내고 이런 좀도둑 역할로서 다크 유니버스 어떤 세계관에서 어떤 캐릭터를 맡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죽음의 시인의 어떤 위험을 보여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캐릭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 조금 어이없는 얘가 주인공이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을 해? 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세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심지어는 그 중간에 지킬 박사가 그러잖아요. 얘는 최고의 먹잇감이었다고. 왜냐하면 민첩하지, 빠르지, 좀도둑에다가 마지막으로 생각이 없잖아.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뭔가 그 캐릭터의 연장선상에서 잘 세팅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마지막에 완전히 어떤 거죠? 참담했거든요. 어디부터? 미라와의 싸움. 그 싸움의 이유, 그리고 닉의 선택, 그리고 닉의 어떤 믿음. 이게 점점 어처구니가 없어지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괜찮았어요? 저는 그런 거죠. 저는 처음부터 기대치를 낮췄던 게 뭐였냐면, 일단 세팅한 건 눈에 보이더라고. 뭐냐면, 탐 크루즈가 맡은 닉이라는 역할이, 이때까지 뭐 미션 임파서블에서 보여줬던 그런 주도 면밀한 그런 탐 크루즈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 뭐 처음부터 기대했던 아낙수나문이 나오는 그 미라에서의 그 남자 주인공의 역할처럼, 약간 엉뚱한 도둑, 약간 허술한 그런 도둑으로 설정을 하려고 했으나, 그리고 거기에 일관성 있게 연출은 됐는지 모르겠는데, 톰 크루즈가 그 연기를 못 하더라고. 저는 톰 크루즈 얼굴이 그렇게 무표정한지 처음 알았어요. 분명히 거기서 보여줘야 될 익살과, 거기서 보여줘야 될 표정에서 드러나는 장난기,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된 캐릭터이긴 한데 하나도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뛰고 달릴 땐 굉장히 몰입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도망가고 구르고 막고. 그래서 저는 뭐 그 뒤에도 사실은 그 아니메트한테 맞잖아요. 막 덤비고. 제일 처음에 숲에서 딱 덤볐을 때 그냥 바로 한 방에 꼬꾸라지잖아. 그런 데서 약간의 이상한 쾌감을 느끼긴 했거든요. 우리의 톰이 불가능한 미션을 없는 우리의 톰 크루즈가 소피아 부텔라한테 저렇게 쳐맞다니 약간 이상하게 속도 시원했어요. 마지막 엔딩이 도대체 얘를 어떻게 잡을까, 이 미라를. 근데 그 지점에서 뭐 기대를 했다면 내 잘못이기도 한데 근데 그 정도 기대는 하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육체적으로 얘를 압도할 수 없어. 톰 크루즈쯤 되는 애도. 마지막에 얘를 어떻게 잡지? 지킬 박사도 나오네? 그리고 여기 있던 제니라는 박사도 지킬 박사와 함께 이런 악을 파헤치고 연구하는 어떤 일원이었네? 왜냐면 힘을 합쳐가지고 이 거대한 애를, 고대 우리가 발견한 악이라고 우리가 명명한 것 중에 실체화된 것을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아니메트다. 라고 했을 때, 그 정도 기대한 건 당연하잖아요. 얘네가 뭔가를 합심해가지고 미이라를 정말 어렵게 잡겠구나. 이 정도는 내가 기대할 수 있잖아. 많이 기대한 건가? 아니, 기대하면 하지. 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뽀뽀 해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기 빨고 막 하늘 막 끝났잖아. 이게 뭐냐는 거지. 사실 뭐 이렇게 따지면 또 동일한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데 빌런이 너무 약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심플하게 말할 수 있구나. 그래서 몇천 년 동안 묻혀져 있던 정말 악의 힘을 빌어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된 미라가 깨어났는데,
몇 대 두드려 맞고 네. 쇠사슬에 묶여서 몸에 수은을 좀 집어넣었다니까 넣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뭐 그때까지는 완벽하게 부활하지 않아도 그럴 수 있다 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중세 기사들까지도 자기의 수화로 부릴 만큼 이집트의 여왕이 완벽해졌잖아요. 완벽하게 부활을 했잖아. 그런 다음에 칼과 보석이 딱 합쳐져가지고 이제 톰 크루즈 제밀로 딱 받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잖아. 근데 거기서 왜 이 영화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지? 무슨 있었죠? 그거 찌르려고 무슨 할 때. 일이 있었죠? 찌르려고 할 때 뭐 총 맞았나? 훔쳤어, 톰 크루즈가. 그 칼 이렇게 하기 전에 총 맞아가지고 뭔가 할 때 뭐 보석을 깨가지고 한번 깨려다가 실패하고 자기 찌르고 뭐 그런 거죠. 아니, 훔친 다음에 깨려고 했더니 깨지 말라 그래요. 왜냐 이게 깨지면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근데 저는 이제 굉장히 너무 이 영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오발지는 모르겠는데 빌런이 약하다에서 좀 더 같다고 생각했죠. 빌런이 약하다 조금 그렇다는 거는 분노의 질주 이번 샤를리즈 테론이 나온 분노의 질주 뭐 그건 빌런이 좀 약했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예요 제 생각에. 저게 뭐 그렇게 애로 협박해가지고 잠수함까지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렇게 허술한 애들한테 당하다니 좀 약하다. 저는 요 정도가 빌런이 약하다의 수인 것 같고. 얘는. 저는 이 영화는 아예 미이라라는 이 영화를 리부트하면서 미이라의 존재를 애써 무시하고 싶어 한다. 별거 아닌 존재로 두고 싶어 한다. 이 영화가. 그게 그냥 어쩔 수 없이 백인 남성 어떤 주도적인 입장에 있는 기득권에 있는 입장에 있는 백인 남성이 주인공인 앞으로 펼쳐진 수십 편의 영화에 다크 유니버스라는 시리즈를 이끌 영화의 첫 편으로서의 한계.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시도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익숙히 하던 대로 했던 거야. 근데 하던 대로 하기엔 미이라라는 빌런은 그 정도로 다뤄줄 빌런이 아니었거든. 그냥 늑대의 인간 2 정도인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냥 이게 그냥 빌런이 좀 약하게 그려졌다의 느낌이 아니라 미이라를 32년도작 미이라에서는 프랑켄슈타인이 주인공이었던 그 배우를 써가지고 미이라 분장시켜서 잊을 수 없는 연기를 시켰던 영화인데 여기서는 왜 이 미이라를 그 정도의 존재로 만들지 않고 이게 이를테면 미이라에서 미이라 캐스팅에서 가장 중요한 캐스팅이 누구였을까? 미이라여야 되지 않나? 제목이 미이라인데. 제목이 미이라니까. 근데 톰 크루즈가 주인공이야. 그럼 거기 걸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막 뜨는 신인 소피아 부텔라. 굉장히 매력적인 여배우긴 하죠. 어쨌든 그렇게 해놨어. 일단 균형이 안 맞죠. 이를테면 빈 디젤이 나오는 분노의 질주의 진한 빌런은 제이슨 스타뎀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편에서는 더 큰 사이즈의 스케일이 커진 최신 편에서는 빌런이 샤를리즈 테론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격화됐다는 생각 안 들거든요. 샤를리즈 테론이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악당처럼 세팅이 돼 있어요. 왜냐면 빈 디젤을 배신시킬 정도의 매력이 있으니까. 그 얘가 핵사무소함까지 움직이네요. 어쨌든 마지막에 좀 어처구니 없게 당하게 하지만 근데 이 영화는 애초에 그 정도의 생각도 안 한 것 같다. 미이라를 리부트하면서 다크 유니버스의 장을 열기 위한 첫 영화인데 톰 크루즈, 소피아 부텔라 해놓고 소피아 부텔라가 톰 크루즈가 없으면 실이 될 수 없는 애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왜 톰 크루즈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어. 이 소피아 부텔라가 분한 이 기구한 운명의 여인의 일생 한번 살펴보자면 이집트에서 태어나 가장 뛰어난 신체 능력과 지적 능력을 물려받고 자신의 노력으로 아버지이자 이집트의 왕인 자기의 왕에게 실력도 인정받고 미모도 빼어났고 야심만만했으며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 하지만 아빠가 시녀랑 어떻게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왕위권에서 밀려나요. 억울하지. 억울했어. 물론 그래서 걔가 아빠도 죽이고 자기 동생도 죽인 건 잘못했어. 어쨌든 애초에 그 깐난애에게 물려주는 어떤 이거 빡칠 말 하잖아요. 그래서 잘못했다 쳐. 그래서 죽음의 신을 불러내버렸어. 조금 심했지. 그럴 일이야, 이게. 근데 어쨌든 그거 불렀잖아. 불렀는데 아버지 안 죽이고 할 수는 없잖아. 이집트를 지배해야지. 근데 지배를 하려면 남자가 필요하대.
남자의 제물로 바쳐서 이 남자의 몸에 죽음의 신 세트를 불러내야 되는데, 그게 죽음의 신 세트와의 계약이었대요. 그렇다면 죽음의 신 세트의 이 남자의 몸을 빌어서 이 자기를 불러낸 이 악의 여왕과 네. 한 몸을 이루는 거라면 얘네의 스케일은 지금 이집트 왕대지 하는 게 아니잖아. 전 지구를 자기들 발 앞에 놓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처구니 없게 실패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5천년 동안 산채로 미이라 갇혀 있어. 네. 얘는 지금 굉장히 억울한 애야. 네. 그리고 악에 바칠 때 바쳤어요. 네, 정리해주세요. 네. 근데 얘가 네. 왜 이리 따로 다뤄지냐. 얘가 근데 톰 크루즈를 점 찍었대. 네. 알겠어. 톰 크루즈 점 찍었어. 그래서 얘가 죽은 신 이렇게 하면 전 세계를 이렇게 할 수 있대. 네. 근데 톰 크루즈가 그거를 막는 방법이 네. 자, 얼마나 어이없는 보세요. 그 보석과 칼을 그렇게 난리 쳐가지고 합쳐가지고 톰 크루즈 몸에 이걸 딱 꽂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죽음의 신 세트가 부활해요. 네. 닉의 몸에 들어간단 말이야. 네. 그럼 이 둘은 합의를 하는 거야. 남자 여자로서 죽음의 신과 어둠의 여왕이 딱 한 몸이 돼요. 그럼 전 지구를 통치할 수 있어요. 네. 자, 그걸 하려는데 톰 크루즈가 자기 그거 하기 싫다 그래요. 네. 여기까지는 얘 가. 그리고 그 과정상에서 막 제니도 죽고, 제니가 죽는 것도 하여튼 뭐, 그리고 가장 크게 이 미라가 능력을 발휘한 건 그냥 모래 폭풍 한번 분 건데, 네. 모래 폭풍은 그냥 달렸더니 빠져나갈 수 있는 모래였어. 네. 하여튼 뭐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보여줬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칼을 찌르려고 했는데, 톰 크루즈가 하기 싫다 그래. 네. 하기 싫다는 거 이해해. 근데 뺏겨. 네. 톰 크루즈가. 왜냐하면 도둑이니까. 한 시간 동안 우리가 얘를 도둑이라 그랬으니까. 뺏겼어, 미라가 멍청하게. 자, 이걸 뺏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톰 크루즈가? 그 칼로 찔러 죽이든가, 미라를. 그래야 되는 거잖아. 네. 근데 자기는 제니를 봤더니, 네. 제니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네. 미라의 말을 들으면. 자기가 죽음의 신이 되면 뭐, 불멸을 뭐 이렇게 초월할 테니까. 근데 자기가 죽음의 신이 되는 거지. 쟤를 살릴 수 있다는 건 아니잖아. 네. 그리고 내가 죽음의 신이 돼가지고 지금 소피아 부텔라의 뜻에 동조해서 한 몸이 되면 내가 제니를 구하는 걸 신경이나 쓸 애야? 그런 애가 되는 거잖아요. 네. 각성을 해서. 그러니까 악마성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나 심성이 변하는 거잖아요. 물들고. 내가 그런 죽음의 신이 되면 제니를 왜 구해? 그래서 거기서 고민하는 장면을 넣긴 했어요. 눈동자가 두 개로 쪼개졌다가 한 개로 돌아오고. 제니를 보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고. 근데 그걸 또 고개를 못 돌리게 할 완력이 갑자기 없어져요. 미라는. 갑자기 고개를 막 돌려. 그러저는 잡혀서.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지. 네. 근데 톰 크루즈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소피아 부텔라가 영화 2시간 내내 네가 이걸 해야 된다고 한 그 짓을 해요. 뭐냐면 자기 몸을 죽음의 신에게 바쳐요. 그거 원래 소피아 부텔라가 하려고 했던 일이잖아. 네. 근데 그걸 바쳤더니 톰 크루즈가 제정신이 남아있는 채로 제니를 살려. 그 미라를 흡수해가지고. 이상한 걸 못 느꼈어요? 여기서? 이상하네요. 그치. 어떠지 좀 이상해.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과 네. 톰 크루즈가 연기한 닉은 네. 아나메트가 그토록 원했던 일을 아나메트가 자기 몸을 찌르게 하지 않고 자기 몸을 찌름으로써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손에 죽는 것보다 내 손에 죽는 게 낫다도 자기가 죽는 게 낫다도 아니야. 이상한 어떤 자존심이 상해서 자기가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황대리한테 내가 자 우리 오늘 배가 고프니까 네. 지금 가가지고 문어를 잡자. 네. 그 라면을 끓여서 문어 라면을 먹자라고 했더니 황대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네. 우리가 그 문어 라면을 먹으면 내일 제주도에 있는 누구보다 건강한 상태로 잘 놀 수 있다. 자긴 별로 그게 원치 않아. 서울 올라가고 싶어. 근데 내 손아귀를 빠져나갈 수 없어. 그래서 해결 방법이 뭐냐면 내가 문어를 잡자고 했을 때 문어를 안 잡고 자기가 문어를 잡아와서 문어 라면을 끓여 먹고 자기가 제일 센 사람이 된 다음에 내 손아귀를 벗어났대. 이게 뭐예요?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얘 말을 들으면 나는 시켜서 하게 되고. 악의 화신이 되고, 내가 선택해서 하면, 나는 악의 화신이 안 된다는 거잖아. 좀 오버를 해볼게요. 이 미이라가 남자였으면 얘가 그 생각을 했을까? 죽은 제니가 없었으면 얘가 그 생각을 했을까? 완력으로 얘를 이기려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앞부분에 벌써 완력으로 얘를 압도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줘 버렸어.
해결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난 멋있어야 돼. 죽음의 시인의 영향력도 나는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 상태로 내가 모든 걸 해결해야 되거든. 근데 방법은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얘가 하자는 대로 했어. 그랬더니 모든 게 해결됐어. 사랑하는 여자를 살려내버렸어. 그 제정신이 남은 채로 죽음의 시인의 문양도 있는 채로 거기서 정말 너무나 뻔하고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온 남자 주인공의 전형적인 대사를 해요. 제니가 깨어나가지고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죽음의 시인이 깃든 닉을 봤더니 닉이 I don't wanna hurt you 막 이래요. 난 너를 해치기 싫어. 누가 내가 누가 뭐 너보고 죽음의 시인에 대해서 나에게 위험한 조치가 들어간 적 없잖아. 그럼 이 영화가 그러면 이때까지 제니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 하던 애가 자기를 희생하면서 제니를 살리는 이야기였나, 처음부터 보면. 그러니까, 멋있는 건 자기가 다 하고 싶은 거야. 방법은 잘 모르겠어. 그러다 근데 그 미라는 너무나 초라하게, 그 기빨리는 케이스로, 너무 불쌍하게 죽어버려요. 마치 그래서 그 불쌍한 웅크린 태아처럼 웅크린 뼈만 앙상한 이 미라를 마치 전시하듯이 보여주면서 그걸 또 수은에다가 집어넣고 또 그 5,000년 동안 있다가 한 맺혀서 기억과에 나왔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다시 죽어버린, 그러니까 닉을 사랑해야만 악의 화신이 될 수 있는 미이라를 만들어 놓고 닉의 사랑을 얻어야만 악의 화신이 되는 미이라가 닉의 사랑을 못 얻고 닉은 딴 여자를 살렸어. 그러고 자기는 쪼글쪼글 말라 죽은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미이라냐는 거지. 그렇지. 한마디로 정리하면 닉의 미이라도 이길 수 없는 사랑. 근데 그게 제니랑 무슨 사랑이야 그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목이 미이라인데 미라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여성 캐릭터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그 여성 캐릭터를 다루는 전형적인 방식에서 한치도 나가지 못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단적인 예로 그 홍대리님이 적어놓은 장면이 있잖아요. 읽어봐봐. 앞에 보이는 거? 네. 굳이 거기서.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그러니까 얘기해봐봐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 안에서 이제 미라 관을 싣고 영국으로 가는데 아무 뜬금없는 장면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 제니가 위에 있는 뭐를 꺼내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갑자기 톰 크루즈가 그 여자의 배를, 제니의 배를 보고 뱃살을 노출하잖아요. 아무 뜬금없는 장면. 거기에다가 굳이 여자 미아로 설정을 해가지고 붕대를 교묘하게 감아놓은 그 장면. 그렇죠. 그리고 제니는 물에 둥둥 떠있는 항상 물을 묻혀가지고 무언가를 기대하게 만드는 이런 사용법들. 하얀 티 안에다가 그 칼라 솔리드 재질의 브라를 입혀가지고 그게 굉장히 잘 보이게 다루는 방식. 뭐 저도 그렇게 뭐 생각했던 부분이라서 이야기하려고 적어놨는데 배 감독이 보셨네. 아니 물론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뭐 굉장히 그냥 욕먹을 각오하고 서비스 샷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서도 그 미이라의 5,000년 넘은 한은 제대로 좀 보여주고 압도적인 게 있어야 되잖아요. 단적인 얘가 또 이거예요. 베일 상병 옆에서 계속 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귀신처럼 좀비처럼 돼가지고 자꾸 아나메트한테 데려가는, 이게 죽은 놈인지 산 놈인지 뭐 분간이 안 되는. 걔가 그러니까 이 미이라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자기가 감옥을 딱 빠져나왔어요. 어떤 외부의 어떤 충격 때문에 딱 밖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비행기에 딱 실리자마자 모래 폭풍이 확 따라와요. 저 뭐 그 장면 좋았어요. 왜냐하면 고대의 어떤 기운이 따라왔는데 비행기가 기술로 헤쳐 나와버렸어. 이 모래를 어쨌든 피했어. 난 그렇게 안도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 영국에 추락해버렸어, 이 비행기가. 하필 그 십자군들의 묘지가 있는데 그것까지가 이 미일의 기운이 만들어낸 일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베일 상병이 거미에 물린 다음에 조종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걔는 다 코믹으로 쓰여요. 걔랑의 모든 만남이. 얘가 어떤 재미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게 재밌게 볼 수는 있어요. 막 화장실에서 깜짝 놀라고 시체 안 찢어져 갑자기 보다가 갑자기 뻘쭘해하고 막. 난 재밌게 보긴 했어. 근데 걔가 첫 번째로 부활한 미이라의 부하였단 말이에요. 걔가 근데 아무런 톰 크루즈에게 위협이 안 돼. 저 이걸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미이라가 톰 크루즈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걸 지속적으로 암시하지 않으면 이 영화는 진행이 안 돼. 모든 장면이 거기서 그냥 딱딱 끊겨 있어. 이걸 웃기게 풀지 않고 엄청나게 무섭게
다고 생각해봐요. 처음에 그 좀비 떼들, 네. 경찰이 변한 좀비 떼들, 걔네도 우스꽝스럽게 머리가 막 날아가요. 자, 이게 그냥 단지 수위 조절과 중간중간 장면을 재밌는 장면으로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다. 네. 그럼 이걸 굳이 왜 고디 코로의 부활 시리즈의 첫 번째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냐는 거지. 톰 크루즈가 나오는 애니메이터 게이트랑, 일종 투마로랑 다를 게 없잖아. 네. 근데 이걸 왜 다크 유니버스 미이라라고 찍었냔 말이지. 자, 아무래도 톰 크루즈가 이 영화를 굉장히 많이 인볼브를 하고, 열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그의 한계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는 항상 메이저였거든. 그리고 그는 항상 영웅이었거든. 이 사람은 여기서 어떤 역할에도 마지막에 자기의 힘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딱히 미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잖아. 거기서 그냥, 나의 정신력, 나의 사랑의 크기로 이걸 이겼다. 저 우리가 얼마 전에 녹음한 주성치 영화랑 너무 대척점이 있는 거예요. 주성치는 자기를 정말 하찮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가끔 진지해짐으로써 얘의 본심을 내가 읽고 감동을 얻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미이라는 완전 반대야. 얘가 계속 멋있어. 그러면서 웃기기도 해. 그러면서 미이라를 하찮게 만들었어. 이게 만약에 미이라가 그냥 하베르트 바르뎀이었으면 이 영화 이렇게 됐을까? 훨씬 더 무섭게 만들지 않았을까?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면 제가 오버한 것 같긴 하지만 오버가 아니라고 느껴지는 게 황대님이 말씀한 그 갑자기 배 노출 장면이라던가 이걸 통해서 좀 그런 게 읽히는 거죠. 배 감독님의 이제 미이라의 안타까운 장면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고,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적극 동의하고, 그러므로 이래가지고, 그렇다면, 저는 진작에 그거를 포기하고 봐서 별로 불쾌함을 못 느꼈던 것 같은데, 뭐냐면, 어느 순간, 이 영화는, 미라가 제목이긴 하지만, 미라를 잘 보여주는 게 아니라, 미라를 대하는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오로지 다크 유니버스를 제대로 세팅하기 위한 것에, 기획이 들어갔다. 그러기 위해서, PD 출신의 감독과, 기획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그것도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감독을 해서, 그 기획을 탄탄하게 구성하기 위한 선택의 시작이었고, 영화 또한 그냥 그렇게 이용된 게 아닌가. 만약에 그게 목적이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일견 성취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미라라는 이름으로 나온 영화 한 편에 대해서, 사실, 맞죠. 제목이 미라로 나왔고, 미라를 다루는 이야기인데, 미라가 잘 다뤄져야지. 그걸 못한 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영화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로 가져가고자 하는 부분은 뭔가 했을 때는 그냥 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다크 유니버스다. 그렇죠. 그거를 가져가기 위한 걸로 그냥 사용된 게 아닌가?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크 유니버스라고 하는 게, 지킬 박사를 이 생각을 융합시켜 놓은 거. 톰 크루즈가 뭔가 활약을 할 것 같은 느낌이 지금. 근데 이거란 거죠. 근데 그걸 하면서도 어떤 고디 호러로서 이거랑 정말 섬뜩함과 미래의 압도적인 힘과 이런 거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이라 이야기도 충분히 다루면서 다크 유니버스 세팅까지 되는 그런 완벽한 그림을 성공했으면 그려냈으면 이 영화는 굉장히 성공한 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반면교사로 삼았던 영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슈퍼맨 대 배트맨. 약간 그걸 보면서 이 영화를 만들어 가는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선택을 분명히 이 지점에서 선택해야 된다.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세계관을 구축하는데 좀 더 비중이 높아야 된다라고 아마 모르지만 반면교사를 삼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슈퍼맨 대 배트맨이 막 수없이 뭐 2시간 반 동안 끊임없이 싸우면서 슈퍼맨과 배트맨의 대결을 기대하고 뭐 그렇게 계속 싸워놨는데 결국은 그러고 나서 하고 싶었던 거 결국 해야 되는 그 저스티스 리그를 출범시키는 그 얘기까지 가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슈퍼맨 대 배트맨의 그런 싸움에 엄청난 많은 시간을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는 전달 안 되고 막상 마지막에 하려는 이 저스티스 리그에 뭔가 뭐야 이거 하려고 지금 이 동안 이 이야기를 한 건가라는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들어먹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그냥 모르겠으나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는 이런 반면교사를 봤을 때 뭔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세계관을 구축하는데 더 집중해야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목적이었고 미라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라의 이야기와 세계관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둘 다 구축해야 된다는 목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뭔가 포기해야 된다면 네. 약간 미라를 포기한 게 아닌가. 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전 그냥 여기서 한마디를 더 해보자면 그게 소피아 부텔라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하베르 바이오님이 미라였으면 안 그랬겠지. 네. 아니면 다크 유니버스 자체에서 미라는 이제 나올 일 없잖아. 나올 일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네. 캐릭터를 소홀하게 데려도 되는 네. 거지. 오히려 앞으로 계속 시리즈가 나오게 될 톰 크루즈. 근데 이 설정도 되게 웃기잖아요. 뭐 예상이긴 한데 톰 크루즈가 늑대 인간으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이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하여튼 뭔가 괴물로 네, 나오겠지. 뭔가 얼굴을 계속 가리고 뭐 늑대 인간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게 되는. 뭐 악의 화신이라는 뭐 캐릭터는 없잖아. 그런데 이거를 가가지고 늑대로 뭐 그것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치. 예. 하여튼 뭐 또 다른 어떤 뭐 악과 선을 계속 고민하는 어떤 캐릭터로 얘는 계속 가야 되는 캐릭터고 네. 미라는 얘로 한번 써먹고 끝나는 캐릭터인데 네.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부터 계속 다뤄지게 될 뭐 또 다른 몬스터가 좀 더 잘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면에서도 미라는 어떻게 보면 미끼였던 것 같고. 그쵸. 뭐 세계관을 구축하고 다음에 또 써먹게 될 톰 크루즈라는 캐릭터를 더 살릴 수밖에 없지 않았나. 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게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네. 톰 크루즈가 이 시리즈에 딱 들어와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죠. 네. 톰 크루즈이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네, 못하는 부분이 톰 크루즈의 성격이 이상하다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톰 크루즈, 그러니까 그 영화의 닉은 도둑이잖아요. 네. 뒤늦게 뭔가를 깨닫고 뒤늦게 사랑을 깨닫잖아. 네. 뒤늦게 제인이를 구하지 못한 걸 후회하고 막 네. 이런 애인데 근데 그 닉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뒤늦게 깨닫고 아무 생각 없고 도둑이고 교활하고 도덕관념 없는 애가 네. 뒤늦게 제인이를 내가 사랑했다. 네. 그 배꼽 봤으니까 사랑했다. 네. 뭐 이렇게 가자고 네. 사랑했다를 깨닫다 쳐. 네. 근데 내가 본 마지막 선택을 하는 그 칼로 자기를 찌르는 건 닉이 아니야. 네. 톰 크루즈라는 거지. 네. 나는 세트 죽음의 신 세트에 악령이 들어와도 온전할 수 있다. 네. 라는 생각을 닉이 어떻게 하냔 말이지. 우연히 찔리는 건 모르겠으나. 근데, 혹은 미라가 찔렀는데. 네. 미라가 그래서 찌르고 톰 크루즈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네. 안 되는 상황에서 찔러도 네. 결과 똑같이 결국 그러니까 지 가슴에 그 칼을 찌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찔렀는데 미라가 이걸 찔렀는데도 그러니까 닉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힘없는 인간처럼 보였으나 아니메트 자기보다 훨씬 더 순수한 어떤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애였어. 그래서 찔러서 세트의 신이 얘 몸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통해. 이런 거면 저는 이해가 간단 말이죠. 네. 그게 더 강렬한 거 아닌가. 닉의 캐릭터를 강렬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얘는 훨씬 더 순수한 안에 가지고 있어서 미이라가 자기의 모든 걸 던져도 네. 결국은 얘의 본성의 영웅적인 면모 때문에 이길 수 없었다는 보여주는 게 더 캐릭터상으로는 훨씬 멋있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럴 수 없는 게 네. 그러면 이 영화를 소피아 부텔라가 다 가져간 것 같거든. 마지막까지 얘 뜻대로 다 했다처럼 보이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이 수준에서 그걸 뒤집는 게 너무 싫은 거죠. 누가 찌르느냐가 이 영화의 주도권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의 사람이 이 뒤에 수십 편의 거대 유니버스를 구축한다는 게 너무 좀 아쉽다. 사실 그렇죠. 뭐 이게 철저한 기획의 산물인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좋은 영화면 이제 스토리가 살아 있어야 되겠지만 이 영화가 가져갈 수 있었던 하나는 그냥 캐릭터뿐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살아남은 톰 크루즈라는 캐릭터는 사실 기본적인 슈퍼히어로가 가지고 가는 캐릭터만 챙겨갔거든요. 뭐냐면 비범한 능력, 그다음에 자기를 무력화시키는 사랑하는 요거 두 개만 그냥 가져가는 거죠. 요거만 삼기고 얘는 계속 또 나아가게 되는. 그래요. 요거만 챙겨가게 되는 그 다음 작품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뭔가 약점과 강점 요거 두 개를 그냥 챙겨서 세팅해주고 싶은. 그냥 요거 하나가 기획이 아니었을까. 그냥 그것만 하고 나머지 것들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들을 생략을 하고 뭐
된 결과가 이 미라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라 너 약해서 마지막에 그냥 애원하잖아 미라가. 그러니까 그게 저 자꾸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주인공 남자에게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더 빰무파탈이나 섹스 어필하게 만들면 욕을 먹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문신 아니면 호러 영화에 걸맞게 그렇게 만든 건지는 모르겠고 완벽하게 부활했을 때는 그 사막에서 자꾸 플래시보로 나오는 그 매혹적인 여성으로 변하면 왜 안 되는지 의문이기도 하고 근데 뭐 그건 그냥 고딕 호러의 어떤 외피를만 할 때 거쳐서 좀 무섭고 조금 노출도 있고 하지만 제니보다 얘가 훨씬 이쁘면 닉이 세트가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조금 약간 험상궂게 만들어 놓기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다 얘를 조금씩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모든 게 집중돼 있으니 그러니까 마지막에서 온몸에 문신돼 있고 막 손톱도 막 다 처음에 그게 되게 무섭고 강렬해 보였는데 되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얘가 얘가 이걸 이때까지 본 게 뭐야 제발 그 복선을 깨지 마 막 이러고 있잖아 그래서 뭐 저도 뭐 그런 부분에도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뭐 의도를 계속 저는 보자면 그 어떻게 보면 배트맨 대 슈퍼맨 대 거대 담론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을 못 얻어낸 그런 사고 사례를 여기에 철저하게 적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전형성만 가지고 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그냥 여성 캐릭터, 여성 빌런으로 설정한 그런 전형성을 가져가는 배 감독님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걸 똑같이 느낀 게 미라가 살려낸 여러 가지 미라들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거든요. 미라가 살려낸 미라들이 미라가 아니라 그냥 좀비물이더라고. 왜 좀비로 설정을 했을까? 그냥 사람들이 미라 하면 또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냥 관객들이 너무 익숙한 또 특히 서양 관객들이 너무나 익숙한 미라는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것까지 세계관 구축하려면 너무 또 오래 걸리고 그냥 너무 익숙한 그냥 좀비라는 그런 툴을 그냥 딱 적용해가지고 그냥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만 전형적인 캐릭터들로만 다 장치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풀어버린 뭐 그런 한계로 느껴져서 뭐 이 정도 영화구나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마블은 좀 질리고 이제 저 옛날 프랑켄슈타인 좋아하고 뭐 드라큘라도 좋아하고 물론 이제 촌스러운 지점도 있고 혀를 차게 만드는 뭐 장면들도 있고 조악하기도 하고 있지만 어떤 고딕이라는 어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 뭔가를 좀 살려줄 수 있는 저는 그냥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걸 다 그냥 야 팀버튼 네 맘대로 해봐라 이랬으면 얼마나 뭐 또 색다른 게 나왔겠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게 나왔을까. 이걸 그냥 어떤 블록버스터의 논리로 이거를 기획하는 게 맞나. 근데 되게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영화 보면서 왜 사회파 장르 정의라는 탈을 덮어쓴 전형적인 일반 똑같은 얘기의 반복들이 계속 이루어지나 한탄했잖아요. 이게 어떤 요즘 시대의 사조라고 한다면 불과 얼마 전에 한국 영화라고 하면 조폭 영화들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왜냐하면 흥행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라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영화들이 많이 복제해서 나왔잖아요. 헐리우드도 별로 다르지가 않구나. 돈 되는 슈퍼히어로라는 그런 외피를 가진 영화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끼지 못한 거대한 스튜디오 하나인 유니버셜이 어떻게든 이 안에서 돈 되는 그런 돈 되는 장르 하나를 가져가고 싶은 욕심에 벌어진 참사가 아닌가. 그냥 고수준. 남들 다 슈퍼히어로 영화 가지고 돈 잘 벌고 있는데 우리 스튜디오는 왜 못하나. 그 단에서 시작된 기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의 우리만의 성취, 그 뭐 예전 고전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성, 배경들까지 다 챙길 여력도 없이 그냥 남들 지금 또 이 시대, 이 타이밍을 조류를 못하면 좀만 늦어도 돈을 못 벌 것 같으니까 서둘러서 그냥 진행된 무언가 그런 산출물이 아닌가. 거기서 그럼 여러 가지 한계들이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엔딩이네요. 그러니까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강호모에 콩나듯이 매드맥스나 아니 뭐 그래비티나 혹은 뭐 로스트 인 더스트나 달려들어서 대놓고 만들어도 명작 만들기가 힘들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메릴 스트립도 헐리우드의 세태에 대해 한탄하는 세상인데 우리가 뭐가 여기에 한탄을 하나 뭐 이런 생각 들고. 그래서 뭐 보면 가끔씩 수많은 좋은 영화들이 나오는 헐리우드 시장을 선망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는 딱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럴 게 아닌 게 그냥
거기는 영화를 소비할 수 있는 많은 인구가 있을 뿐이구나. 그럴 수 어차피 있죠.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시장이 크다 보니 그렇죠. 다양한 다른 뭐 약간 작아 보이는 영화, 여러 관객의 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영화들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가 네. 단지 그냥 모수의 차이가 아닌가. 그게 이쪽에 그냥 약간의 기회비용이 더해지는 네. 뭐. 또 그런 영화도 그 정도? 돈도 많이 안 들이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그 수준, 그 관객층, 그냥 그 소비계층에 맞게 그냥 결과적으로 돈 되는 영화 찍는 거는 한국이나 헐리우드나 별 차이가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고무적인 어떤 사례가 하나 있긴 해요. 뭐, 시오니스트 논란이 되기도 했죠. 원더우먼 같은 경우 원더우먼. 보면 그렇게 죽서놓은 또 DC의 영화들. 네. 를 원더우먼 하나로 또 이제 판세를 뒤집기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그 다음 영화, 그 다음 배트맨과 그 다음 슈퍼맨도 이제 좀 기대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이런 또 영화 한 편이 나오기도 하니 네. 미이라는 이제 지나갔고 네. 에라이 똥말 봤다 느낌이었고 그래서 프랑켄슈타인 뭐 드라큘라 네. 이런 것에서는 뭔가 베데슈가의 참상을 원더우먼이 조금 복구시켜놓은 것처럼 네. 오히려 다음 영화를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코멘트도 많으니까 네. 오히려 오리지널 그 미라는 어디 갔냐에 대한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 있으니까 네. 원더우먼이 그 오리지널리티를 살리면서도 지금에서의 세계관을 잘 구축한 것처럼 네. 뭐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이제 네. 뭐 첫 시작이니까 여러 가지 네. 뭐 DC가 수많은 영화를 말아먹고 약간 정신 차린 것처럼 약간 그런 흐름으로 또 좋게 본다면 갈 수도 있는 발판이 되지 않나.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라를 이렇게 쓰다니 그치. 뭐 이런 아쉬움은 여전히 있는 거고. 소피아 부틀레가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여성이 아님에도 네. 저게 그냥 저 정도 한계에서 계속 왜 같은 문제가 반복될까 뭐 이런 이제 쓸데없는 저의 네. 그냥 투덜거림이었고 네. 뭐 원더우먼처럼 태세를 전환할 수 있는 유니버설의 다음 영화를 기다려보는 수밖에. 네. 그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하면서 네. 2부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녹음을 했네요. 우리 둘이 하니까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지금 뭐 네. 기록 비서관님, 뭐 김 선생님, 다 뻗었거든요. 데이브님 다 뻗었거든요. 네, 난 너무 영화 얘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기회에 좀 딴소리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게. 네, 피곤해서 못하게 해가 뜰 것 같아요. 내가 미안했다. 내가 소피아 부틀레를 좀 좋아해. 그래서 그래. 네, 배 감독님의 사심 담긴 네. 그 상처 입은 영혼을 달래는 그런 방송이 되었습니다. 네, 간만에 또 투덜거려가지고, 호불호가 나뉘겠네요. 호불호가 나뉘는 게 좋은 영화라는 주성치 방송의 네. 결과를 따르자면 저는 좋은 방송한 것 같아요. 네, 뭐 호불호가 어떻게 나눠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네. 확실한 건 김프로님이 방송을 들어보면 분명히 불호다. 이것들이 내가 없으니까 장황하게 연설을 펼쳐놔가지고 도대체 이걸 편집 어떻게 하란 말이냐. 네. 이런 불호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청취자 한 명이 떠오르네요. 네. 아무튼,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우리 서로 그냥 고생했다고 하고 어깨 뜯어주자. 아유, 고생했어. 수고했어. 우리 둘이 참, 4시 반? 4시 반이네요. 네, 하여튼 뭐 마무리는 김프로님이 따라서 엔딩을 뭐 따로 녹음하든 말든 네. 잘 모르겠고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